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확률 표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 단어는 이제 통계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모평균에 대해서, 모집단에 대해서 즉 전수조사를 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사실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죠. 전수조사라는 거는 사람 하나하나 다 조사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시민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제 전학생들에게 설문조사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떤 특정한 표지반만 딱 설정해 가지고 걔네들만 설문조사 한 다음에 시민고 학생들은 대충 이 정도 될 거다, 뭐 이 정도 응답을 할 거다라는 식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큰 개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모집단에 대한 어떤 대표값들, 다시 말해서 뭐 예를 들어서 확률 변수, 이제부터 확률 변수 매우 중요한데요. 확률 변수 키라고 합시다. 시민고등학교 전체 평균 키가 있을 거고, 전체 분산이 있을 거고, 전체 표준 편차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학생들 다 조사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내가 이제부터 추출을 할 겁니다. 추출. 자, 추출이란 단어가 이제 나오죠. 추출을 할 건데 어떻게 추출할 거냐면은 보건 추출을 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몇 명 뽑았다 다시 집어넣는 뜻입니다. 이해되겠죠? 주머니에 어떤 공이 있는데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는 뜻입니다. 그래서 추출한 다음에 내가 표본을 만들 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민고 전체 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특정 한 반만 선택해서 그 반에 대한 어떤 그 대표값들을 통해서 전체의 대표값들이 한 요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내가 다시 나중에 추정을 한번 해볼 거란 뜻입니다. 이해되겠죠? 다시 말해서 전체 집단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몇 명만 추출해서 그 추출했는 그 집단들에 대한 어떤 대표값들을 공부한 다음에 금마들을 통해서 전체 평균이 한 몇 프로 정도 믿을만할 정도로 추정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합니다. 그래서 요 개념만 알면은 사실은 우리가 마지막 단원인 통계 신뢰도에 대한 이야기가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추출할 건데 이제 보건 추출한다 그러고, 보건 추출이 사실 이미 추출하고 거의 유사한 말인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같은 걸로 나와요. 자, 표본을 추출할 건데 이 표본의 크기란 말이 나옵니다. 또 핵심 개념인데, 표본의 크기란 뜻은 내가 뭐 n명을 뽑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시민고등학교 전교생이 한 200명이 된다 칩시다. 200명 중에서 한 반에 한 30명 되죠. 30명을 뽑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뽑을 거냐면은 첫 번째로 뽑은 학생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 뽑은 학생이 있을 거고, 30번째로 뽑은 학생이 있을 거란 뜻입니다. 지금 확률 변수를 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로 뽑은 학생들의 키, 두 번째로 뽑은 학생의 키, n번, 30번째 뽑은 학생의 키가 있겠죠. 그러면 걔네들을 한번 다 모아봅시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뽑은 학생의 키를 x11이라고 하고, 두 번째로 뽑은 학생의 키를 x21이라고 하고, 세 번째로 뽑은 학생의 키를 x33, 30번째로 뽑은 학생은 x31, 이렇게 표현합시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뽑은 학생의 키가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로 뽑은 학생은 누가 됩니까? 첫 번째로 뽑은 학생은 전교생이 다 될 수 있죠. 1학년 1반에 1번이 될 수도 있고, 2학년 1반에 첫 번째로 뽑은 학생이 2학년 1반에 2번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맞나요? 두 번째로 뽑은 학생이 2학년 1반에 1번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적어놓은 x1은 x1, x2, xn 모두 다 이게 확률 변수가 되는 거예요. 즉, 첫 번째로 뽑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x1은 표본 공간인 모집단인 확률 변수하고 동일한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확률 변수하고 여기 있는 각각의 확률 변수는 모두 같은 확률 변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x1의 분포는 뭐가 될 겁니까? 확률 변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분포가 있겠죠. 이 x1의 분포는 당연히 모집단의 분포가 될 거예요. 왜냐면은 이미 추출해서 전체 학생 중에서 어느 학생이든지 첫 번째로 뽑힐 가능성이 다 있죠. 맞습니까? 운동장에 사람들이 학생들 여러분이 다 모여있다 쳐보세요. 그 다음에 단상에 선생님이 딱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선생님 한 명을 뽑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 들어요? 내가 뽑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다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첫 번째로 뽑히는 학생들은 결국에는 모집단의 분포하고 동일하는 겁니다. X1의 분포는. 그래서 X1은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 X와 같은 분포를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분포를 따르니까 결국에는 EX1이나 EX2나 EXN이나 모두 EX가 되는 거고, VX1이나 VX2나 VXN도 모두 VX가 되는 겁니다. 맞나요? 같은 분포를 가지기 때문에 대표값들이 같게 되는 거예요. 다만 순서를 정했을 뿐인 거죠. 맞죠? 그러면 X2하고 X1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답은 다 적어놨지만 사실 독립인 관계가 있겠죠. 왜 독립입니까? 제가 이미 추출한다 그랬으니까 복원 추출하는 거죠. 그러면 이미 추출은 복원 추출이므로 X2도 확률 변수이며, 이미 추출해서 매 시행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죠. 이미 추출한다는 거나. 내가 랜덤으로 뽑으니까 서로 영향을 안 받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확률 변수로 서로 독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추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언급한다면은, 매번 자료를 추출할 때마다 모집단의 각 자료가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같으며, 자료를 뽑은 방법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표본을 복무법으로 이루어지도록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우리는 이미 추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미 추출을 위해서는 당연히 복원 추출을 해야 된다. 그러나 모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클 때는 비복원 추출로 얻은 표본을 복원 추출로 얻은 표본으로 간주해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극한의 개념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관계 없습니다. 확률 변수가 서로 독립이다. 우리는 독립이라는 이야기를 사건이 독립인 것만 배우지 변수가 독립인 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안 배워요. 그래서 좀 공부할 학생들은 이 부분만 좀 알아두고 사실은 넘어가도 됩니다. 한번 이렇게 쭉 사진을 찍어두고 한번 필기를 할 사람 필기해보고 공부할 사람 공부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독립이란 이야기는 사건이 독립인 것만 배우지 변수가 독립인 건 안 배우는데, 변수가 독립인 것도 나중에 통계를 좀 깊게 공부할 학생들은 한번 알아두도록 합니다. 다시 이제 그림으로 넘어와서 자 한번 보세요. 결국에는 뭐냐 하면은 전체 모집단에서 전교생 중에서 첫 번째로 뽑은 학생, 두 번째 뽑은 학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각각의 이거로 이제 뭐 일반이라고 합시다. 요거를 일반. 그러면은 요 일반에 30명이 있겠죠. 그 다음에 요 놈을 또 2반에도 30명 있을 겁니다. 그죠? 첫 번째로 뽑은 학생들이 여러 명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 표본의 크기들은 결국에는 반이라고 생각합시다. 표본의 크기가 아니라 표본의 개수들은 반이라고 하고, 이 한 반에 들어가 있는 표본의 개수들, 한 반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의 수는 바로 표본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다시 정리하면, 표본의 크기 30, 다시 말해서 이 전체 집단에서 30명만 뽑았어요. 그러면 한 반에 이렇게 30명 들어가겠죠. 맞나요? 또 2반에도 30명 들어가겠죠. 그런데 첫 번째로 뽑고 두 번째로 뽑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뽑은 학생, 두 번째로 뽑은 학생 X11, X21인데, 여기서는 첫 번째로 뽑은, 그러니까 2반에 첫 번째로 뽑은 학생, 2반에 두 번째로 뽑은 학생 서로 X11, X12, X21, X22 서로 다른데, 1반에 세 번째로 뽑은 학생과 2반에 세 번째로 뽑은 학생이 서로 같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맞나요? 다시 말해서 내가 전교생을 조사하기 너무 힘들어서 각각의 표본을 만들었어요. 이 표본의 개수들은 내가 어떻게 추출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중에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한 표본에 들어가 있는 한 표본에 들어가 있는 어떤 값들은, 확률 변수의 값들은 바로 표본의 크기하고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본들에 대해서 반평균을 한번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전체 평균을 조사하기 힘드니까 반평균을 조사해보고, 1반의 평균, 2반의 평균, 3반의 평균을 각각 조사해보고, 또 1반의 분산, 2반의 분산, 3반의 분산도 공부해볼 건데, 우리 확률과 통계에서는 이렇게 각 표본에 대한 평균에 대한 것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이 표본 평균, 다시 그럼 이 표본의 평균, 즉 반평균과 이 표본의 이 반의 평균도 있을 거고, 이 반의 분산도 있고, 이 반의 표준 편차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집중적으로 배우는 거는 이 반의 평균, 이 반의 평균, 이 반의 평균들은 각각 어떤 분포를 가지는지 알아볼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볼까요? XI라고 선생님이 적어놓으신 XI는 I가 1, 2에서 N입니다. 모집단에서 크기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I 번째 시행에서 나타낼 때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고, 크기가 N인 임의의 표본이고 표본이다. 그래서 X1, X2, Xn을 우리는 확률 표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X바의 값이, X바라는 게 이제 새로 나오죠. 그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이 x1, x2, xn은 서로 독립이라고 배웠죠. 아까 전에. 영향을 안 준다. 그래서 확률 분포는 모집 따윈 분포 같은 확률 변수인데, 요렇게 내가 x바를 새롭게 정의할 거예요. 첫 번째로 뽑은 학생들, n번째로 뽑은 학생들을 전체 나누기 n을 해버리면 얘가 새로운 확률 변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표본을 대표하는 뭔가를 만들자 하는 개념에서 나왔어요. 즉 반평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x바가 새로운 확률 변수가 되니까 이 x바의 값들이 많겠죠. 얘가 반평균을 나타내는 변수니까 1반의 평균, 2반의 평균, 3반의 평균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적어놨던 x바의 값이 바로 x1바, x2바 이렇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게 확률 변수니까 확률 변수의 값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반평균들의 평균, 즉 표본 평균의 평균은 이 x바는 요렇게 되니까 요 상수는 이렇게 밖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뭡니까? 얘네들은 아까 전에 선생님이 각각의 평균들은 모두 모평균과 같다 그랬죠. 뭐 기억납니까? 자, 기억 안 나면은 요게 맞죠? 맞죠? 그래서 이 x바하고 vx바가 각각 n은 n분의 1이 나오고 n제곱분의 1이 나오지만은 각각이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요 개념은 이제 좀 많이 잘 알고 있겠지만, 요 개념이 이제 x1, x2들이 각각 분산으로 떨어진다라는 게 바로 확률 변수가 독립이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률 변수가 독립이라는 개념을 안 배우지만은 이 사실은 이게 엄격하게 이야기해주는 선생님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확률 변수가 독립일 때 이렇게 분산들도 평균처럼, 그러니까 각각 vx1 더하기 vx2로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에는 이 분산이 n개 있다, 평균이 n개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약분해서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하면은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죠? 당연하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시민고 2학년 1반에서 2학년 9반까지 반평균 키가 있는데 그 평균 키들을 다 평균 내봐요. 그럼 전체 평균이 되겠죠? 그런데 시민고등학교의 반평균들의 분산을 조사해버리면은 전체 분산의 n분의 1배가 된다는 거예요. 분산이 점점 더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분산이 더 작아진다는 뜻은 결국에는 무슨 뜻입니까? 분산이 작아진다는 것은 몰려있다는 뜻인 거죠, 평균에. 맞죠? 평균에 몰려있으니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어떤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을 때 n의 크기에 관계없이, 즉 내가 몇 개를 표본을 조사하는가에 관계없이 이 표본 평균은 당연히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근데 아까 전에 정규 분포는 정규 분포에서 몇 개를 뽑더라도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만약에 어떤 분포가 정규 분포하는 말이 없는데 만약에 충분히 크게 뽑아요. n을 예를 들어서 100명 표본의 크기가 100이다. 그러면은 정규 분포를 따라버려요. 너무 좋죠. 정규 분포 따른다 그러면 표준화 시켜서 우리 확률 다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근거가 바로 중심 극한 정리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라플라스가 이야기를 했죠.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뭡니까? 어떤 연소 확률 변수에서 표본의 크기가 점점 커버리면 정규로 다 근사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매우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표준화 변수가 뭡니까? 시그마분의 확률 변수 빼기 평균이죠. 선생님이 그 시그마분의 x-m으로 외우지 말고 표준편차분의 확률 변수 빼기 평균으로 외워놔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도 바로 표준편차분의 확률 변수 빼기 평균이다,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본의 개수에 따라 추출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했는데, 요거 한번 볼까요? 잠시만 좀 쉬었다 할게요.